오케이, 오케이. 이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 부동산 시황, 돌아가는 상황 한번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자, 여기 보시면요. 서울 아파트 값이 7주째 오름세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지방 아파트도 하락이 멈춰 있다.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값 같은 경우는 매매 시대도 마찬가지고 전세, 특히 월세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월세가 좀 씨가 좀 마른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월세 시장은 빌라가 그 시장을 좀 대체를 해줬는데 워낙 전세 사기가 파급력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 월세를 회피하고 아파트로 오다 보니까 현재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거의 씨가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는 사기가 빌라에 비해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하다 보니까 전세도 현재 많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고요. 서울은 매매, 전세, 정고점에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부터 쭉 해서 2021년도 12월이 최정점이었죠. 버블의 정점이었죠. 현재 2022년도 중반경에 거품이 좀 꺼졌다가 회복해서 정고점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이 80% 정도는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방 서울 수도권 평균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서울을 좀 따라가긴 하지만 현재 대구, 인천 뭐 특정 지역은 아직도 상당히 부동산 시황이 좋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제 통합 재건축이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니 노후 도시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 기준, 선도지구의 선도 기준을 발표를 했죠. 100점 만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봤죠? 주민 동의율입니다. 동의율 60%나 육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단지 수, 세대 수, 그 다음에 10% 정도가 뭐 노후도, 나머지 10% 정도가 뭐 파급력, 영향 뭐 이런 거죠. 정성평가죠. 여기 보시면요. 가장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입김이 센 분당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분당에서 여기 7,000가구 정도의 큰 엄청난 분당 시범 아파트가 있죠. 삼성, 한신, 한양, 우성, 현대. 여기는 뭐 무조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 7,766가구가 두 개로 쪼갠다고 합니다. 두 개로 쪼개도 3,000가구가 넘죠. 자, 3,000가구면 만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구 수가 크고 세대 수가 너무 많으면 축수가 많으면 일치 단계를 하거나 동의율 확보하기가 어렵다. 60%나 되는데 60점이나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이 단지가 두 개로 쪼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민 동의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최대한 동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뭐 3,000가구에 맞추면 만점이지만 3,000가구가 아니더라도 동의율을 만점 받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투자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이 호재라고 개발 소식이라고 공부를 좀 했었죠. 바로 수색 DMC역 일대 국제 디지털 미디어 단지 이 주변 개발입니다. 여기에 아마 초고층 빌딩들이 아마 들어서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색역 맞은편이죠. 여기에 롯데 쇼핑 복합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DMC역하고 수색역과 여기를 연결하는 거대한 지하 도로를 만든다고 했죠. 뭐 지하 쇼핑몰을 만들지 지하 문화시설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거대한 지하 공원, 도로,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수색역 일대를 14개 특별구역으로 나누고 약 800%의 용적률을 부여해서 초고층 건물들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산업 클러스터, 중심상업지역, 국제교류센터, 복합상업 쇼핑몰 이렇게 수색역과 DMC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개발 지역이 된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역량이 뭐냐. 여기에 들어서는 게 대부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업, 문화, 오락
미디어 센터, 뭐 예술 공연, 뭐 이런 문화 집회 시설, 놀자판이거든요. 그리고 전시, 컨벤션 시설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서부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교통수단, 지하철 같은 경우도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신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구상이다. 여기 그다음에 롯데 쇼핑 센터가 수백 층짜리로 들어서게 되면 아마 이곳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실 거,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고 처음 들어설 때 아직 뭐 관리사무소라든가 당대표 이런 게 선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시공사라든가 시행사 쪽에서 임시 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 초기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여기가 노다지 시장이라는 겁니다. 주택관리업체를 깜깜이로 현재 선정하고 있다. 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조합 시행사가 임의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투자를 저 같은 경우는 좀 했었는데 오피스텔은 아파트하고 또 다르잖아요. 세대수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시행사, 시공사, 친인척들이 관리업체를 딱 꿰차고 입주자 대표회의,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것도 결성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해먹더라.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동대표들이 선출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출되면은 그나마 이제 실거주자들이, 소유자들이 관리를 하게 되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인맥, 지자체 공무원 인맥들이 싸그리 차지하고 많이 헤쳐먹는다. 여기서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고 그 비용들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게 되면 떠넘겨지게 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되면 이 사람들이 해먹는 거 한번 감사를 하거나 회계를 한번 검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 이용객 수 1위가 잠실이 됐다고 합니다. 2024분기에 2024년 1사분기 지금까지는 강남역이 전통적으로 가장 이용객 수가 많죠. 이런 것을 좀 알아보는 이유는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서울역 어디 역이 가장 이동인구가 많냐, 투자 가치가 있냐 항상 고민이죠.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1위가 강남역이었는데 올해는 잠실이었다. 야구라든가 경기가 많이 펼쳐져서 그런다 이런 분석인데요. 강남역이고 잠실역, 그 다음에 3위는 홍대 입구, 4위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5위는 서울역, 6위는 신림역, 7위는 삼성역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4위 구로 디지털 단지역은 출퇴근 수요,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니까요.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요,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역 여기 있죠. 최근접역에 구로 BYC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37층짜리 복합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3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긴 하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특별계획구역이다 해가지고 대림 광역 중심 지구단위 계획 및 세부 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하실 분들은요, 이게 37층 복합 개발이 되면 여기에 사무실도 들어가고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오피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거나 투자해서 임대차 수요 엄청나게 아까 봤듯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에 직장인들 상대로 임대차 투자하시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금리하고 관련해서 현재 연속적으로 동결되고 있지만 미국이 아직 금리를 떨어뜨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선이 미국이 11월 달에 있거든요. 그 전에 현재 바이든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거기 이어서 이 금리 인하 부분도 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11월 직전에 전격 금리가 인하돼 가지고 표심을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월 달에 미국 금리가 조정이 되면 아마 다이렉트로 우리도 대출 금리라든가 담보대출 금리, 주택 금리 이런 거 다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하철 8호선이 수십 년 공사 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개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5월 25일 내일부터 시운전에 돌입을 하고 약 2-3개월 동안 아마 영업 시운전을 개시를 하고 2024년 8월 달에 정식으로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연장이죠. 8호선 연장 별내선. 정자호수 공원역 아닌가요? 그 다음에 구리역, 동구릉역, 다산역, 별내역까지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구리까지 드디어 연결이 됩니다. 구리에서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이것이 연장되면서 서울 출퇴근 수요가 상당히 편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리역하고 별내역 아파트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이제 개통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은 이 8호선 연장을 반영하지는 아직 않고 있다. 따라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부동산 침체기 약간 사람들이 혼선인 관계 이 단계에서 구입하는 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24년 8월달에 정식으로 이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뉴스에도 보도되고 하게 되면 지금 5월달이잖아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사이에서도 아마 가격 변동이 있을 겁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소식, 언론 뉴스, 그 다음에 지하철 개통 소식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종종 부동산 시황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할 곳 이런 거 자그마한 정보가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Let's go, baby!